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태수입니다. 올해 50살이죠. 군에서 25년을 복무하고 나서 지금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원칙적이라고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군인 생활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규율과 질서, 그리고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아내 지은과는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지은은 요가 강사예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자유롭고 활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제게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딱딱한 군인인 저에게는 신선한 바람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소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신문 읽고 회사 갈 준비를 하죠. 지은은 요가원 수업이 늦게 끝나서 항상 늦잠을 잡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평소 습관입니다. 안전 점검은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음성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사고 영상이나 주차 관련 파일만 있는데 말이죠. 파일명도 이상했어요. 호기심에 재생해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날 밤 너무 뜨거웠어요 라는 말과 함께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 아내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달콤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는 지은의 음성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전쟁터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음성 파일의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던 날이죠. 지은은 그날 요가원에서 개인 레슨이 있다고 했었어요. 늦게 들어올 거라면서 저녁도 따로 먹으라고 했었고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군인으로서 늘 명예와 신뢰를 중시해 왔는데 제 아내가 그걸 배신한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직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멍해 있었죠.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다시 그 음성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날부터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관찰력을 발휘해서 말이죠.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자주 사더라고요. 핸드폰도 예전보다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앱을 발견한 거예요. 비밀번호 우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연락하기 위해 설치한 게 분명했죠. 이런 앱까지 설치할 정도면 상당히 치밀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배신이었어요. 군 정보부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그 앱을 통해 지은의 메신저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더 이상 의혹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가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요. 와인 사둘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트 이모티콘들이 가득했어요. 상대방 이름은 하도연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몰려왔어요. 설마 그 사람일까 싶었거든요.
하도연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제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클라이언트였어요. 38살의 재벌 2세였죠. 제가 직접 경호를 담당했던 고객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2달 전에 하도연의 개인 경호를 맡았었습니다. 한 달간 그의 일정을 보호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점잖고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그런 놈이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다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렸어요. 메시지를 더 확인해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만났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3달 전부터였습니다. 하도연이 지은의 요가원에 개인 레슨을 받으러 오면서 시작된 거였어요. 제가 그의 경호를 담당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딱딱해서 재미없어라는 지은의 말이 있었어요. 25년 군 생활로 굳어진 제 성격을 비웃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집에서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 침대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얘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평정을 유지했어요. 군인 정신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줬고 요가원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서 기쁘다면서 말이죠. 그 거짓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식사 중에 하도연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분이에요라고 하면서 요가에 정말 열심이라고 했어요. 개인 레슨도 자주 받으신다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군인다운 자제력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였어요. 군인다운 냉정함으로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할 거였어요. 적을 완전히 파괴할 때까지 말입니다. 침실에서 지은이 잠든 후에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호텔 예약 메시지, 선물 받은 사진들, 둘이서 찍은 셀피까지 모든 걸 저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나중에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하도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어요. 군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을 활용해서 그의 신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게 병법의 기본이니까요. 치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도연이 약혼 중이라는 거였습니다. 상대는 이채린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건설 대기업 회장의 막내딸이고 현재 예술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완벽한 집안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이채린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35살이고 해외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품위 있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평판이었어요. SNS를 보니 하도현과의 약혼 소식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게 보였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완벽한 복수 파트너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채린도 하도연의 배신을 알게 되면 분명히 분노할 거였거든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되는 셈이니까요. 공동의 적을 둔 동맹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법이죠. 채린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기에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가는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걸로 했어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필요했거든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채린이 기획한 전시회 오프닝에 참석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다행히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군 출신답게 품위는 있어 보였거든요. 미술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었고요. 군 복무 중에 교양 강좌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전시장에서 채린을 발견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더 우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하도연이 이런 여성을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술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채린도 진지하게 미술을 감상하는 제 모습을 긍정적으로 봐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지적 수준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제 신분을 밝혔어요. 보안업체를 운영한다고 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요즘 개인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군인 출신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었죠. 전시회가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더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하도연 얘기를 꺼냈습니다. 약혼자분과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봤죠. 채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도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곧 결혼할 예정이라면서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채린도 저처럼 배신당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피해자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하도연과 지은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호텔 예약 메시지와 둘이 찍은 사진까지 있었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채린은 충격에서 벗어난 후 저와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하도연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자고 했어요. 둘 다 너무나도 치밀하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복수가 필요했습니다. 채린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여러 번 만났어요. 채린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냉철한 여성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저와 잘 맞는 파트너였죠. 군인과 엘리트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완벽한 콤비네이션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도현과 지은이 청담동의 프라이빗 클럽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상류층들만 모이는 폐쇄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완벽한 무대가 준비된 셈이었죠. 많은 목격자들 앞에서 둘을 망신 주기에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었어요. 채린이 그 클럽의 회원이었어요. 덕분에 저도 동반자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의 불륜을 폭로할 수 있었거든요. 사회적 매장이 목표였으니까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었거든요. 파티 당일 저희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준비해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했어요. 채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으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연기력도 대단했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뛰어난 여배우 같았습니다. 클럽에 도착하니 화려한 분위기였어요. 재벌가 사람들과 연예인,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도연도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자신이 곧 파멸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도연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지인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이 들어갔나 봅니다. 하도현과 지은이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덫에 걸린 쥐처럼 완벽하게 유인됐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었어요. 둘이 키스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소도 선명하고 각도도 완벽했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죠. 체린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서 SNS에 올렸습니다. 체린이 가진 상류층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휴대폰에도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바이럴의 속도가 정말 무서웠어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도영과 지은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표정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정말 통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체린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도연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어요. 파티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파티장에서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전개됐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영상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까지 전해졌어요. 하도현과 지은의 불륜이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였습니다. 바이럴의 속도가 정말 무서웠어요. 하루 만에 전국적으로 알려진 스캔들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하도현이었어요. 그의 약혼이 깨진 건 물론이고 체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와의 모든 사업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계약이 무산된 거였죠.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셈이었어요. 하도연이 임원으로 있던 회사 주가도 폭락했어요. 개인적인 스캔들이 회사 이미지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그의 사임을 요구했고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셈이었죠. 재벌 2세의 특권도 모두 사라진 거였습니다. 지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가원 회원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불륜녀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기 꺼려했거든요. 온라인에는 지은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요가 강사로서의 경력도 끝장난 거였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재벌 2세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되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가 됐어요.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어요. 이혼 소송을 위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중요했거든요. 군인다운 차분함으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메시지 내용, 호텔 영수증, 파티장 영상까지 부정할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이 정도면 승소가 확실하다고 했어요. 법정에서도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도영과 지은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지은이 집에 돌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만 내밀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거든요. 배신에 대한 용서는 없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짓밟은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합니다. 하도연도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사과하고 싶다면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제 보안업체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만 보냈어요. 개인적인 만남은 필요 없었습니다.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거든요. 그런 놈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체린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도 하도연을 상대로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했어요.
완벽한 동맹이었죠. 둘 다 똑똑하고 냉정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상류층 불륜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온라인에서는 하도연과 지은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완전히 사회적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기혼자인 지은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셌습니다. 특히 지은이 받은 타격이 심했어요. 요가원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관계들도 모두 끊어졌습니다.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한 고립 상태였죠. SNS 계정도 폐쇄해야 할 만큼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복수에 취하지 않았어요. 군인다운 냉정함으로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완벽한 승리가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도영과 지은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는다는 건 상류층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었어요. 둘 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보기에도 처참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신세가 된 거였죠. 하도연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재벌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불륜 스캔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체린 집안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더 큰 이유였어요. 사업계에서는 신뢰를 잃으면 끝이거든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하도연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여러 추문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어요. 대학 시절 음주운전 사고,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완전히 신상털이를 당한 거였죠. 언론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꼈을 거예요. 가족들마저 하도연을 외면했어요.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면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풍족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죠. 재벌 2세의 특권도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용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적 지원이 중단됐어요. 지은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요가원이 문 닫으면서 수입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동안 명품으로 치장했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죠. 하루 세끼 먹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지은을 향한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과 함께 과거 사생활까지 캐내져서 공개됐어요.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거든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지은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연락을 끊었어요. 같이 운동하던 주부들, 요가원 동료들까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SNS에서도 모든 친구들이 차단했어요. 완전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봤습니다. 한마디의 코멘트도 하지 않았어요. 하도연이나 지은의 연락에도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택한 복수 방식이었어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복수였죠. 말로 하는 복수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하도연은 제게 용서를 구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왔어요. 하지만 경비실에서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쾌했거든요. 지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었어요. 다른 방에서 잠을 자며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쾌했거든요. 공기도 더러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채린과는 가끔 연락했어요. 그녀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배신당한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다고 했어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의 연대감이 있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점점 식어갔어요.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하도연과 지은의 스캔들은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하도연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어요. 5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군인다운 치밀함으로 모든 걸 준비했었거든요.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호텔 예약 기록, 파티장 영상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거든요. 하도연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하도연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위축된 모습으로 법정에 섰어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재벌 2세의 위풍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증거 제시 단계에서 하도연과 지은의 불륜 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이 탄식을 내뱉을 정도로 적나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도연은 변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변호사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은과의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저는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잘못한 쪽이 지은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불리한 게 당연했죠. 법은 정의로웠습니다. 지은의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불륜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지은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죠. 배신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도연에 대한 상간남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5억 원 요구액 중에서 3억 원이 인정됐어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도연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돈으로라도 배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하도연과 지은이 받은 굴욕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면서 둘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매장이 완전히 이뤄진 거였죠. 법정에서까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채린도 하도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했어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둘 다 법적으로도 완승을 거둔 셈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요가원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거였어요. 결국 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신세가 됐죠. 그동안의 화려했던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잃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압류당하고 명품 시계와 옷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어요. 재산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재벌 2세에서 일반인으로 전락한 거였죠. 법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증거와 사실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저는 이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거든요.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거였죠. 법정에서도 완승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업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서울에서의 삶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거든요.
복수를 완성한 후에는 평온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야 했어요. 고향에 내려와서 작은 농가를 구입했어요. 넓은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조용한 삶을 시작했죠. 군 생활로 단련된 몸이라 농사일도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맞는 것 같았어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술 지도도 시작했어요. 군에서 배운 격투기를 가르쳐 주면서 올바른 정신력도 함께 기르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정말 따르더라고요.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신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체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도연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였죠. 저도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서로 상처받았지만 결국은 더 나은 삶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하도연과 지은의 근황도 가끔 들려왔습니다. 둘 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도연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투자 사기에 연루되어 또 다른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추락하는 법이죠. 지은은 지하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의 화려했던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가 강사로서의 경력도 끝났고 사회 복귀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복수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제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거든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밭을 돌보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 좋았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무술 도장도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전직 군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멀리서도 아이들을 보내왔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 교육도 함께 했습니다. 제 나름의 보람이었죠. 젊은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난 단 한 발도 소리 없이 쐈지만 명중률은 100%였다라고 말이죠. 정말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도현과 지은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심판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평온한 삶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결말은 없을 거예요.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았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립니다.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음성 파일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었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승리였죠. 군인다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적을 완전히 섬멸한 기분이었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